자, 끝으로 인천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면 바로 이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떠올리실 텐데요.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이면서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차이나타운이고 또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차이나타운은 인천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수도권 전철 1호선 종점인 이 인천역에서 내리면 바로 건너편 페루의 중화가라고 쓰인 차이나타운의 입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참고로 페루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 양식으로 만들어진 입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페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페루는 과거 같은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입구에 세웠던 문을 가리키는데요. 지금은 차이나타운의 상징처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차이나타운에도 이 페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총 4개의 페루가 차이나타운의 입구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중 앞서 말씀드린 이 인천역 맞은편에 있는 제1페루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산동성의 웨이하이시가 기증한 인천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자, 인천 차이나타운은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가장 높습니다. 인천은 잘 아시다시피 1876년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강제로 개항한 이래 한국전쟁과 이 전후 산업화 과정까지 포함하면 한국 근현대 격변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인천은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사적 정통이 가장 뚜렷한 것입니다. 앞서 한국화교의 유래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국화교의 시조라고 하면 이 1882년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들어온 3천여 명의 청나라 군대와 그리고 이때 함께 들어온 40여 명의 중국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조선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재 한국화교의 뿌리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1884년 4월 이 조선과청은 인천 구 화상조계 장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인천의 화교 상인을 위한 청나라 조계제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청나라의 관료 진수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의 관리 민영목에게 외교 문서를 보내 이 인천항 제물포에 화상, 즉 화교 상인들이 점차 모여드니 하루속히 기지에 집과 점포를 지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 위치를 확인하는 등 이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약 5,000평 가까이 되는 지금의 인천시 중구 설린동 일대에 청국 조계지가 설정되었고 1885년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청나라 사람들이 거주할 이 상가 형태의 주택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인천의 개항과 함께 인천 지역의 건축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천의 건축 붐이 일게 되자 급증한 노동력 수요를 채우기 위해 들어온 이 노동자의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도 대부분 역시 산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교의 수와 노동자 수가 급증하자 인천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들어서게 되었고 또 이들 음식점에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사람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무렵이 되면 이 산동성의 가정요리에 바탕을 둔 이 소위 자장면, 이들 화교 사회를 대상으로 만들어져 팔리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자장면이 시작된 계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차이나타운 역시 다른 차이나타운과 비슷한 역사를 겪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많은 화교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며 이 인천을 포함하여 수도권에 체류하던 화교의 수는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 이 전후 한국 정부의 배타적인 화교 정책으로 화교 사회는 역시 인천의 화교 사회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인천 차이나타운이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인천 차이나타운이 2001년 문화관광부로부터 그리고 2007년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을 받은 이후입니다. 자,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중국풍의 전통 공원이라든가 중국 문화 체험 시설, 관광 기반 시설 확충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개항장구와 월미도 등과 연계한 이 관광벨트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중국풍의 관광시설물을 조성한다거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풍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의 이 정책적인 노력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축제나 이벤트 등과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2001년 이 문화관광부의 특구 지정 이후에 2013년과 2016년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2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우수특구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현재 인천 차이나타운은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 차이나타운을 방문하게 되면 이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은 이 화교 상인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중국식 근대 건축물과 그리고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간판, 홍등이 설치되어 있는 전통식 이 건물 등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장면이 시작된 곳인 만큼 이 자장면을 비롯해 각종 중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중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한중문화관이 차이나타운 내에 있는데요. 이 한중문화관에는 11개 중국 우호 도시의 문물 전시와 그리고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교들의 과거와 현재를 다양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우리나라 최초의 화교 관련 역사관인 화교역사관이 있고 또 자장면 박물관이 있고 페루 등의 명소가 이 중국의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의선당이라고 하는 중국식 사찰이 있는데요. 이 의선당이라는 사찰이 중국의 종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삼국지 벽화거리라든가 초안지 벽화거리가 있어서 중국의 고전에 대해서도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1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중국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고 인천 최대의 상권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의 작은 중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업을 마치기 전에 인천 차이나타운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인천 차이나타운을 한번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페루가 인상적인 이곳,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져 있을 뿐인데도 중국에 온 게 아닌지 착각하게 될 만큼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곳인데요.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된 이후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하나둘 모여 살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화교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중국 물품도 많이 눈에 띄는군요. 차이나타운에 오면 놓칠 수 없는 즐거움, 뭐니 해도 짜장면이겠죠. 춘장 볶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우는 게 도저히 안 먹곤 못 배기겠네요. 여기서 잠깐! 짜장면이 진짜로 중국에도 있을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차이나타운 안에 위치한 짜장면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장면 박물관입니다. 과연 짜장면 한 그릇엔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 걸까요? 1883년에 이곳 제물포 항이 개항이 되어서 1900년대 초기에는 많은 산동 지역의 분들이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부둣가 노동 일을 하시면서 짧은 시간 점심 시간에 먹었던 이제 산동 음식 중에 짜장면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모양은 이제 면을 삶아서 미엔장이라는 장을 기름에 튀겨 갖가지 채소와 함께 버무려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진 음식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짜장면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아하, 드디어 궁금증이 풀렸네요. 낯선 타국에서 터전을 잡기까지 구슬땀을 흘려야 했던 화교들의 애환. 앞으로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짜장면의 상식 파괴, 하얀 짜장은 검은 카라멜 색소 대신 콩을 베이스로 만든 것으로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해 직접 개발한 메뉴.
예, 너도 나도 이제 검은색 짜장을 너무 많이 소화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한번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오늘날 이게 하얀 짜장이 나온 겁니다. 담백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의외로. 짜장면의 새 역사를 쓰는 하얀 짜장처럼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한국 속의 작은 중국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저력 아닐까요? 짜장면 한 그릇 다 비웠는데도 뭔가 허전하네요. 입이 심심한데 뭔가 군것질 거리가 없을까요? 그럴 땐 차이나타운의 또 다른 명물 화덕만두를 추천합니다. 만두소를 반죽 안에 꽉 채운 뒤 뜨겁게 달궈진 화덕면에 붙여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끝. 화덕만두가 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하게 굽는 거래 갖고 화덕 안에 붙여갖고 항아리 안에 붙여갖고 굽는 거니까 매우 특이하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거래 갖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말도 있고 취향에 따라 4가지 맛을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고기는 검은 깨, 네. 그다음에 저기 고구마는 흰깨, 검정깨, 가루박은 흰깨, 팥은 이제 깨가 안 들어가고 그럼 어떤 맛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고기가 인기가 제일 많아. 역시 고기가 有4种但是最有人气的还是肉啊肉最好吃 겉은 바삭하고 속은 뜨거워서 쌀쌀한 겨울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금방 거졌을 때 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뜨거울 때? 네, 뜨거울 때. 趁热的时候一定要马上吃那样才会好吃哦 70여 개의 주요 명장면을 담벼락에 그려놓은 삼국지 벽화거리. 이 길을 따라 걸으면서 관우, 조조, 유비 등 역사 속 영웅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멋있어 자, 혹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오늘은 한국 속 중국 문화의 하나로 이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즉 중국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화교라고 부릅니다. 화교라고 하는 표현 외에 국적을 취득한 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화인, 그리고 화인의 후손인 화예 등의 표현이 있고요. 중국인 디아스포라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교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약 6천만 명 정도가 분포해 있고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화교는 1882년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 청나라 군인들과 상인들을 시작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에 의한 강제 이주, 그리고 중국 국내 상황을 피해 건너온 사람들 등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한국의 화교는 또한 산둥성 출신이 대부분으로 이 다른 국가들의 화교 출신이 광둥, 푸젠, 대만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인천 차이나타운을 비롯해 부산 차이나타운, 대구 차이나타운, 서울 차이나타운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 각각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